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야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언론에 많은 조명을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보고서에서 관심 가질 만한 내용 몇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은행 법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1년에 2번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국회에 제출, 보고하는 걸 의무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해도 투자기관에서 나오는 리포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 보고서가 가지는 무게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럼 이 보고서는 무슨 이유로 만들어지냐? 금융시장 관계자, 정책당국 등등 흔히 말하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현재 금융시스템의 내재해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경제 상황일수록 책임이 있는 이런 보고서는 더 챙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몇 년 동안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내용을 공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건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지난 21일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로 심각한 금융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해 나섰는데요. 작년 말 보고서에서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 내용은 불과 6개월 차인데 내용이 상당히 심각해진 부분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보고서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직접 보고서를 봐도 이게 심각하다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워낙 정제된 단어를 쓰는 데다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면 좋은데 그래야 이해가 쉽죠. 네. 그런데 책임이 있는 보고서다 보니까 이러이러하다면 같은 이런 조건을 달고 이야기한다거나 양방향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꽤 있어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확 다가오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주택가격의 점진적인 하락은 가계부채 축소와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그럼 괜찮다는 겁니까? 그러나 주택시장 부진이 계속될 경우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하니까 일반인들한테는 내용이 피부로 크게 안 느껴지는 거고. 그쵸. 근데 또 언급해야 할 건 광범위하게 언급해요. 아무튼 내용 중에 관심받는 내용들 몇 개를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을 드릴 거예요. 보고서에서는 일반 가게부터 자영업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 주식을 포함한 투자 시장 전반에 걸쳐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확산 문제와 자영업자와 건설사, 보증기관이 같이 무너지는 도미노 효과의 파급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금융시장으로 전해질 파급 효과가 금융불안의 제1내관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보면 지금 우리 생각보다 심각한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지난 3월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에 집주인이 세입자들한테 반환해야 될 보증금 규모만 올해 24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집주인들이 지금 역전세 문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최근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2년 전과 비교해서 전세금 수억씩 떨어진 데 흔하잖아요. 임대인들 몇 억씩 자기 돈 얹어서 내줘야 하는데 근데 또 전세 놓는 사람들이 집을 한 채만 돌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죠. 그쵸. 전세에서 7.6%인 9만 가구 정도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도, 그러니까 임대인이 빚을 내더라도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 있다고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7.6%가 그런 거면 좀 심하네요. 대출을 받아도 전세 보증금을 못 내주는 정도면 이거 답이 없는 거잖아요. 답이 없죠. 일단 하락분만큼은 감당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뒤는 뻔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대출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내줄 의사가 있는 그런 임대인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굳이 자기 명의로 은행 빚 만들어서까지 돈 내주려는 생각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전세 관련 대출 보증을 서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와 주택금융공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도 예고됐는데요. 허그의 보증 부실 금액은 2021년 8천억 원에서 2022년 1년 만에 1조 6천억 원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증기관의 대위 변제액이 늘어나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결국 정부의 재정으로 보증기관에 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간에서 생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의 책임을 정부의 재정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부담이 커진 점도 언급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우리 일반 가격의 자산 감소 문제도 두드러지는데요.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로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주택 가격 조정으로 가계의 평균 순자산이 지금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2021년 연말 기준만 하더라도 평균 순자산은 4억 4천만 원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3억 9천만 원까지 감소하게 됐고요. 이런 자산 감소로 인해 부채 상환 능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취약한 고위험 가구 비중이 대략 한 1년쯤 넘는 기간 동안에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빚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이 빌려간 대출이 코로나 전보다 50%가 넘게 늘어날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라 금융불안의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지금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추가로 대출이 그렇게 늘었다는 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 상환도 어렵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인 거죠. 현재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1033조가 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3군데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대출이 737조 원으로 70%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은행 대출 더 안 나와서 이금융권 거래까지 늘린 사람들이 진 빚이 자영업자 전체 빚의 70%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자체로 자영업자 대출 부실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들이 진 빚이 104조 원에 이른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사실상 돌려받기 힘든 돈이잖아요. 맞아요. 벌써 이 중에 10%가 현재 연체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이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비중도 큰데 현재 부동산 하락 문제도 자영업자 빚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는 경기 부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추가 금리 상승이 없더라도 연말엔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18%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대규모 파산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와, 이거 근데 연체율 18%면 진짜 보통 일은 아니네요. 네,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건설사들의 미분양 문제도 되게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물량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에 11,000개, 그리고 비수도권에 6만 호 해서 전국에 7만 호가 넘게 쌓여있는 상황인데 이건 공식적으로 드러난 수치만 이 정도라는 말이고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걸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받아서 지은 집들이 미분양 물량만 늘어나고 계속 쌓이면서 누적되게 되니까 건설사들이 받은 PF 대출하고 브릿지론들이 부실화되면서 아예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까지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건설사들의 부실 문제가 지금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한국은행에서 지적하고 있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니 뭐니 하는데 현실은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총동원해서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분양 물량은 계속 쏟아지고 있고 미분양 물량은 제대로 소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게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확산되고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가 더욱 부실해지고 여기에 미분양 매물 누적으로 건설사들까지 부실해지면 결국 이 모든 문제점들이 쌓여서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물론이고 주택보증을 서준 정책기관들까지도 대위변제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기관들한테까지 금융부실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게 초반에 말한 부동산으로 인한 부실의 도미노 효과네요. 네. 보고서를 보면 사실 더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관심 가질 만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여기 나온 내용이 이건 부정적인 전망이 아니라 현재 이미 드러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대비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언발의 오줌 누기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라도 문제를 미룰 수 있다면 미뤄오고 있었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도 얼마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다룬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을 다뤄봤는데요. 투자기관에서 나오는 희망적인 전망과 기대감과는 다르게 극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 보고서에서는 무미건조하게 툭툭 늘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간 되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융안정 보고서 한 번씩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